이번 시간에는 생명공학 기술 중에 세포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를 이렇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두 세포의 특징을 모두 갖는 새로운 잡종 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세포 융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핵 융합이 같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 세포 융합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 2n, 2n이면 4n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n과 n이 합쳐지게 되면 2n이 되겠죠. 자, 이 세포 융합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잡종 식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토마토와 감자가 같이 열릴 수 있는 포메이토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세포들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효소를 이용해서 세포벽을 제거한 다음에 원형들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이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쉽게 세포를 융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직 배양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포마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무와 배추를 합친 무추라든가 또 가지와 감자를 합친 가자, 또 쌈추라고 하는 것은 배추와 양배추를 합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단일 클론 항체도 세포 융합 기술의 아주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 것은 비림프구와 암세포의 융합으로 만든 잡종 세포에서 생산되는 특정 단일 항체를 의미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없는 이물질을 통틀어서 병원체라든가 이런 이물질을 항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도 이 피부 겉표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처럼 항원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 부분에 보면 이러한 굴곡이 다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항원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깥 부분에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항원 결정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원을 자, 이 쥐에게 한번 주입을 시켜보면 자, 이 항원에 맞게끔 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항원 결정기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4가지 종류를 그려봤는데 여기에 4가지 종류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혼합 항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혼합 항체의 경우에는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존 자체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짧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혼합 항체보다는 이 림프구를 잘 배양해서 그 림프구에서 끊임없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단일 클론 항체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이 낚시를 하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훨씬 물고기를 많은 양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결과물인 혼합 항체를 얻는 것보다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림프구의 능력을 배양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구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림프구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암세포와 같이 세포를 융합을 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세포 융합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잡종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이 잡종세포를 다시 분류를 해서 다시 이것을 분열을 시키게 되면 많은 양의 이렇게 잡종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게 분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이렇게 항체들을 깔끔하게 한 종류씩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일 클론 항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클론 항체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쥐의 몸 안에 항원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비림프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지라를 떼내서 지라 안에 이제 보통 비림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지라를 떼내서 비림프구를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배지에서 비림프구와 암세포를 융합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안전배지라는 것과 선택배지가 있습니다. 안전배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양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배지를 의미합니다. 선택배지는 상대적으로 어떤 성분이 제거된 부족한 이러한 배지를 선택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전배지 안에서는 비림프구든 암세포든 다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배지니까. 반면에 선택배지의 경우에는 비림프구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이 효소를 가지고 여기에 부족한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암세포는 무한 증식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효소를 가지고 다른 성분을, 양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배지 안에서는 암세포는 죽게 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안전배지 안에서는 다 살 수가 있는데, 자, 이 비림프구와 암세포의 장단점을 먼저 비교를 한 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잡종세포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림프구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 선택배지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외부로 나왔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배지에서 길렀을 때는 10일 이상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 몸을, 이 동물의 몸을 벗어나게 되면 생존이 불가능한 단점을 갖게 되죠. 자, 암세포의 경우에 장점은 분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죠. 네, 이 분열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이 인간의 입장에선 좀 무서운 일인데, 또 반영구적, 웬만해선 죽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선택 배지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장단점, 비림프구와 암세포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세포 융합 물질을 이용하게 되면 비림프구와 암세포가 같이 합쳐져서 잡종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하이브리도마가 되죠. 만약의 경우에 선택배지에서 길러진다면 누가 죽을까요? 네, 암세포가 죽겠죠. 만약의 경우에 15일 동안 배양한다면 누가 죽을까요? 네, 비림프구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잡종세포만 살아남게 되죠. 다시 한번 이 모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비림프구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암세포를 합치게 되면 하이브리도마라고 하는 잡종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선택 배지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잡종세포만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무한 증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류를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한 가지 항체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량의 항체를 쉽게 이렇게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일 클론 항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쥐에 유방암 항원을 주입을 하고 잡종세포를 만들 때는 골수암세포를 이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이 실험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데 이 항체는 무슨 암에 해당이 되는 항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유방암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은 유방암 맞춤 항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골수암 세포를 넣은 이유는 골수암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이 림프구가 단점이 증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증식력을 높이기 위한 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수암 세포는 되게 무한 증식 능력이 탁월하고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종세포, 세포 융합을 할 때 주로 잘 활용되고 있는 암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한 증식과 세포 융합을 위한 하나의 암세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일 클론 항체를 어떻게 유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방암 세포가 있을 때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단일 클론 항체를 다량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투여하면 되겠죠. 이 단일 클론 항체에 항암제를 붙이게 되면 유방암 세포에만 가서 이 단일 클론 항체가 붙을 테고 거기에 붙어 있는 항암제가 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항암제는 우리 몸 안에서 분열이 빠른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분열이 빠른 세포를 모조리 다 죽이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위벽 성분이라든가 또 뭐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게 되고 불임에 걸리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클론 항체에 항암제를 붙임으로 해서 이 단일 클론 항체가 정확하게 암세포를 잡게 되고 이 항암제 성분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